허리 펴고 어깨 내리고 턱 당기고 이 정도면 나왔겠죠?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 증명사진 찍는 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증명사진에 아주 적합한 메이크업은 물론이고 찍는 방법 그리고 인화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셀프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얼른 시작해볼게요. 자,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이미지로 찍을지 옷과 스타일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저는 어느 정도 격식 차리면서 너무 단정하지만은 않게 살짝 따뜻하면서 발랄한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옷을 선택했는데 아이보리에 살짝 옐로우가 추가된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배경지도 이 옷과 비슷한 톤에 살짝 옐로우가 섞인 은은한 컬러를 준비했거든요. 이건 그냥 문구점에서 파는 색지예요. 전지 사이즈의 색지인데 가격도 저렴해요. 아마 2,000 얼마? 되게 싸죠? 그래서 여러분도 평소에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색깔, 톤 이런 걸 먼저 정해놓고 메이크업을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민증과 면허 사진은 정말 몇십 년이고 오랫동안 봐야 하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 봐도 촌스럽지 않을 유행 타지 않는 메이크업을 중점으로 할 거예요. 얼굴에 색감을 막 화사하게 입히기보다는 윤곽과 명암을 또렷하게 잡아주고 생기 있어 보이게 할 거예요.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시작할 건데 제가 사용할 파운데이션은 제 본래 피부톤과 비슷한 컬러예요. 저는 브러쉬가 익숙해서 브러쉬로 바르는데 여러분은 편한 도구를 사용해서 바르시면 돼요. 목톤과 차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얼굴을 톤업 시켰다면 꼭 목도 같이 톤업 시켜주셔야 돼요. 글로시한 파운데이션이 아닌 세미매트한 보송한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얼굴에서 윤기가 너무 많이 나면 사진상으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이스는 보송하게 마무리할 거예요. 저는 평소에 베이스를 굉장히 얇게 하거든요. 오늘은 좀 더 도톰하게 발라서 피부를 완벽 커버할게요. 톤이 얼룩덜룩해 보이지 않고 한 톤으로 아주 균일해 보이게끔 얇게 한 톤 발랐고 여기서 한 번 더 바를게요. 잡티나 뾰루지 이런 건 그냥 보정 어플로 한 번에 깔끔하게 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세세한 잡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건데 좀 넓은 면적에 있는 붉은기나 칙칙한 부위 이런 얼룩덜룩한 톤은 꼭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건 이제 보정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은 잡티 말고 전체적인 톤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앞에 조명 때문에 목이 더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도 이렇게 밝혀줄게요. 목톤 정말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보다 2톤 정도 밝은 컨실러로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줄 거예요. 하이라이터는 보통 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파우더 형태로 된 하이라이터가 제일 많은데 오늘은 펄이 있는 제품은 거의 안 쓸 거예요. 입자가 큰 펄을 사용했을 때 정말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사진상으로. 사실 셀프 촬영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만약 사진관에서 찍으신다 하면 더더욱 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이 미간을 볼록하게 나와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컨실러로 하이라이트를 주면 쉐딩을 하기도 전에 이미 얼굴에 윤곽이 좀 또렷하게 잡히거든요. 이제 콧대와 콧방울을 바를 건데 코에서 제일 오똑하게 보였으면 하는 코끝 지점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근데 여기는 안 바르고 한번 끊어줬어요. 그러면 코끝만 이렇게 딱 살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콧볼 바로 옆에 팔자주름 있는 곳 이렇게 안쪽에만 조금만 이렇게 발라서 팽팽해 보이도록 할게요. 여기는 티 안 나게 살짝만. 자, 그리고 이 코끝 선보다 살짝 더 위, 이 볼 중앙에 조금만. 이 정도만. 앞광대가 좀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앞볼 중앙이 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야 더 생기 있고 피부가 탱탱해 보여요. 넓어지지 않게 딱 여기에만. 그리고 너무 내려가면, 너무 길게 바르면 또 얼굴이 길어 보여요. 약간 이렇게 웃고 있는 것처럼 앞볼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턱이 갸름해 보이고 싶어서 턱 끝에 중앙 부위에 이렇게 바를 건데 턱이 짧거나 동글동글한 분이 해주세요. 턱이 너무 길고 너무 얄쌍한 편이라면 안 해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브러쉬에 아주 얇게 조금만 다시 묻혀서 입가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입가가 색소 침착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푸르딩딩하거나 어두운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입가도 밝혀주시면 나중에 립 바를 때도 훨씬 깔끔해 보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입가가 좀 뭐가 나거나 칙칙해도 티가 안 나는데 딱 정면으로 사진 찍었을 때는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미간에 발랐잖아요. 이번에는 이마 딱 중앙. 이마 중앙이 볼록하게 예쁘게 이렇게 튀어나온 분도 계시고 저처럼 중앙이 그냥 이렇게 밋밋한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중앙만 발라서 이마가 더 볼록해 보이도록 할게요. 이마가 너무 넓은 분은 최대한 밑쪽에 조금만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넓게 발라버리면 부각되니까. 그리고 브러쉬에 잔량으로만 애교살도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냥 조금만 발라주세요, 살짝. 자, 이러면 얼굴에 딱 중앙만 볼록하게 나와 보일 거예요. 이마 중앙, 미간, 콧대, 코끝, 턱끝, 그리고 볼 중앙. 딱 이 부위가 하이라이트 돼 보여야 돼요. 자, 이제 파우더를 합시다. 얼굴 전체적으로 하되 피부가 가장 번들거리기 쉬운 이마, 코, 턱, 앞볼 위주로 할게요. 파우더는 필수로 하셔야 돼요. 피부가 번들거리면 사진에서 정말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리고 파우더가 블러 효과가 있어요. 피부가 더 보송하고 매끈해 보여요. 이 눈썹 윗부분은 근육 때문에 좀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파우더로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눈가도 살짝 해주시고 옷에 묻을 것 같아서 목에도 살짝 할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쉐딩을 할 건데 쉐딩은 무조건 그레이시한 컬러를 선택해주세요. 절대로 너무 붉은 막 황토색 같은 그런 컬러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피하셔야 돼요. 이렇게 잿빛 컬러를 선택해주세요. 얼굴에서 명암이 보여야지 컬러감이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쉐딩의 특징은 얼굴형, 윤곽을 중점으로 하지 않고 눈, 코 위주로 할 거예요. 특히 이 노즈 쉐딩이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이 얼굴형은 우리가 보정으로 충분히 이렇게 작아 보이게 그리고 갸름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욕심 가지고 진하게 하면은 얼룩져 보이거나 좀 베이스가 텁텁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턱선에 너무 욕심 가지시기보다는 눈, 코, 입 이 중앙 부분의 쉐딩을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눈썹에서 시작할 거고 눈썹을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콧대로 이어지게 할 건데 이미 여기가 이렇게 음영지고 깊이 들어간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저처럼 여기가 평평하고 미간이 좀 넓은 편이다. 그러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눈썹이랑 같이 연결되어야 진짜 음영진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연결지어서 여기만 발랐는데도 여기 콧대가 생겨 보이죠? 여기만 이렇게 칠해주면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인상이 분위기가 생겨요. 자, 그리고 아이홀 여기도 같이 연결해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연한 컬러를 묻혀서 쉐딩이 그냥 한 가지 톤으로만 되어 있다면 양을 좀 덜어내시면 돼요. 이제 콧대 라인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컬러를 묻혀서 코끝을 이렇게 모아줄게요. U자 모양으로 칠할게요. 이 코끝만 이렇게 모아줘도 코끝의 높이가 달라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중간을 끊어줄게요, 중간을. 그리고 코 밑부분에 딱 중앙 여기를 아주 살짝만 칠해주세요, 살짝만. 이렇게 칠하면 코끝이 더 높아 보여요. 마치 내 코가 높아서 그림자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이제 입술 밑에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윗입술에도 가운데에 살짝. 제 애교살 음영 중요하죠? 눈의 세로 길이를 확장해주니까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해주셔야 돼요. 큰 걸로 하면 다크서클 같으니까. 자, 이제 칙칙하지 않은 좀 더 따뜻한 톤의 쉐딩으로 바꿨어요. 이걸로 턱선 쉐딩을 해줄게요. 조명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색감이 잘 날아가니까 진하게 칠하는데 오늘 저처럼 셀프로 촬영하신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근데 조명이 있을 때도 쉐딩을 너무 진하게 잘못 발라버리면 정말 얼룩져 보이거든요.
아니면 얼굴에 가장자리만 이렇게 띠래 두른 것처럼 경계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게 중요해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에 경계선 있잖아요. 여기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이렇게 톡톡톡톡 힘 빼고 두드려 주셔야 돼요. 오늘은 메이크업 하면서 정면을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사진은 정면만 나오잖아요. 내 얼굴 정면에서 정말 깎여 보여야 하는 부분을 잘 캐치해서 그 부분에만 딱 음영을 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만 바르지 마시고 거울 딱 정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블러셔는 제 의상에 맞춰서 피치 컬러를 준비했거든요. 채도가 높은 선명한 그런 강한 컬러감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를 주는 그런 혈색에 가까운 컬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먼 미래에 봐도 촌스럽지 않게 그렇게 유행 타지 않는 그냥 딱 나한테 잘 어울리는 은은한 그런 누드톤의 컬러가 제일 적당해요.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가 올라오는 부위에 할 거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얼굴의 V존과 코끝이 만나는 지점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얼굴 안쪽과 위쪽으로 이렇게 퍼뜨릴 거예요. 나 블러셔 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얼굴에 생기가 돈다 이런 느낌으로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는 블러셔가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얹어주시는 게 좋고 오늘은 은은하게 보일 정도로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대망의 눈썹을 그릴 거예요. 증명사진에서 눈썹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래 눈썹을 최대한 살리면서 흐릿해 보이지 않도록 아주 선명하게 만들 건데 자연스러운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눈썹을 잘 빗어서 모양을 파악하고요. 헤어 컬러보다 밝은 섀도우로 면적을 채워줄게요, 먼저. 눈썹이 연한 부위 위주로 이렇게 연한 섀도우를 칠하면서 대칭을 꼭 맞춰주세요. 가까이서만 보면 이게 좌우가 맞는지 짝짝인지 잘 모르거든요. 칠하면서 계속 멀리 있는 큰 거울을 확인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펜슬로 그리면 대칭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섀도우로 칠하면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진하게 칠할 필요 없고 어떻게 그릴지 바탕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칠할 때 정말 중요한 건 꼭 시선을 정면을 응시해야 돼요. 이렇게 아래를 보거나 눈을 감는다던가 하면 안 됩니다. 증명사진은 딱 눈을 정면을 똑바로 떴을 때 찍히잖아요. 그 상태일 때 눈썹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눈 뜨는 힘이 부족해서 눈썹 근육으로 뜨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작게 떴을 때와 또렷하게 떴을 때 이 눈썹의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다가 사진 찍을 때 정면 보면 눈썹 모양이 완전 짝짝이거나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처음부터 그릴 때 사진 찍는다 생각하면서 정면을 응시해야 돼요. 이쪽이 좀 올라간 것 같아서 컨실러로 윗부분을 지우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눈썹을 딱 정확하게 맞춰줄게요. 헤어 컬러와 비슷한 펜슬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한 올 한 올 그려주시면 돼요. 내가 섀도우로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썹 숱이 부족한 부위가 있잖아요. 그런 부위는 이제 펜슬로 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연한 컬러로 칠하면 아무리 그려도 비어 보여요. 눈썹이 딱 끊겨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딱 헤어 컬러랑 비슷한 톤의 제품으로 그리시는 게 중요해요. 항상 그리면서 멀리 보기, 대칭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면서 대칭 맞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 하면 그냥 보정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아주 힘들게 그렸어요. 자, 이제 좀 밝은 컬러의 브로우 카라로 살짝 눈썹을 밝혀줄게요. 좀 더 부드러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처럼 눈썹이 진하지 않고 얇고 연한 분은 이런 브로우 카라 말고 투명 마스카라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이렇게 빗어주시면 눈썹 결이 살아서 좀 더 눈썹이 선명해 보일 거예요. 자, 오늘 눈화장은 이 섀도우 팔레트를 활용할 거예요. 전체적인 색감이 은은하면서 음영 주기 좋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은 너무 색감이 강하거나 펄로 화려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 음영으로 눈이 더 크고 또렷해 보이도록 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봐도 촌스럽지 않을 그런 딱 내추럴하면서 또렷한 그런 아이 메이크업. 먼저 베이스 섀도우로 이걸 사용할 건데 이렇게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안구 모양 따라서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눈두덩 전체가 들어가 보이도록 할게요. 이제 중간 톤의 음영색을 활용할게요. 꼭 정면을 응시한 채로 눈의 경계 부분을 확장할게요. 먼저 뒷부분을 이렇게 길게 발라줄게요. 그대로 언더 끝부분에도 같이 연결. 계속 정면을 보면서 칠해주세요. 이렇게 눈 위아래를 옆으로 확장한 거예요. 이제 앞부분을 살짝 터치해서 눈 앞머리가 트여 보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거울을 밑으로 내려서 시선을 아래로 본 다음에 이렇게 눈두덩으로 연결해주세요. 작은 브러쉬로 바꿔서 언더에 앞머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도 살짝 칠할게요. 티 안 나게 조금만 칠해도 돼요. 그럼 눈 떴을 때 훨씬 시원해 보여요. 이제 가장 어두운 색으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라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섀도우로 자연스러운 깊이감을 먼저 줄 거예요. 무쌍인 분들은 라이너 대신에 이렇게 어두운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려주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보여요. 눈꼬리는 그냥 원래 눈매 라인 따라서 그대로 일자로 칠할게요. 이렇게 음영만 칠하면 칙칙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사한 컬러를 사용할게요. 혹은 블러셔 바르셔도 돼요. 이렇게 눈 중앙 부위에만 화사한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 앞뒤로는 음영을 넣었기 때문에 덮어버리면 안 돼요. 컬러가 너무 튀지 않아서 부어 보이지도 않고 정말 좋아요. 애교살에만 이런 쉬머 펄로 포인트를 줄게요. 눈의 범위가 훨씬 넓어 보이고 더 초롱초롱해 보일 수 있어요. 앞머리에는 조금만 연결할게요. 아이라인은 젤 펜슬 타입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라이너 컬러가 정말 중요한데 내 눈동자색 혹은 내 렌즈색과 비슷한 컬러가 정말 자연스러워 보이고 좋아요. 너무 눈동자색과 다르면 아이라인이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 아이라인이 은근히 유행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너무 튀지 않게 모양을 변형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얇게 제 눈매 라인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릴게요.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두껍지 않게 그려야 돼요. 눈만 딱 또렷해 보이도록 이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울게요. 눈꼬리도 너무 두껍지 않게 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뷰러는 바짝 집어 올려줄게요. 속눈썹이 위로 많이 올라가야 눈이 더 또렷해 보여요. 제 속눈썹 길이와 비슷한 인조 속눈썹을 미리 가닥으로 잘랐어요. 통으로 붙이면 너무 티나고 눈매가 갑자기 확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닥으로 붙이는 게 좋고 혹은 아예 생략해도 괜찮아요. 마스카라는 최대한 깔끔하게 바를 건데 이렇게 휴지에 양을 좀 덜어내면 굉장히 깔끔하게 발리거든요. 언더에는 아주 살짝만 할게요. 많이 바르면 눈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최대한 뭉치지 않게 바를게요. 너무 많이 뭉쳤으면 굳기 전에 얼른 손가락으로 닦아주세요. 립 제품은 틴트보다는 불투명한 벨벳 타입이나 립스틱을 추천해드려요. 틴트는 자칫하면 얼룩져 보이기 쉽거든요. 그리고 컬러는 여러분께 제일 잘 어울리는 혹은 평상시에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컬러 중에서 좀 연하고 은은한 컬러를 추천해드려요. 너무 튀고 진한 컬러보다는 오늘 내가 바른 블러셔와 비슷한 톤의 립으로 통일시켜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께 잘 맞는 컬러를 연하게 발라주세요. 립스 컬러도 정말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튀지 않는 컬러를 바를 거예요. 입술 선은 좀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번지듯이 바르지 않고 립스틱 자체로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브러쉬에 묻혀서 바르면 더 발색이 연하게 나와요. 더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아요. 이 정도만 바르고요. 비슷한 컬러의 글로시한 제품을 이 중앙 부분에만 살짝 바를게요.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입술 주름을 가릴 수 있어요. 과하지 않게 조금만, 딱 이 정도만.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렌즈를 꼈어요. 여러분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그리고 직경이 너무 크지 않은 걸 껴주세요. 그리고 셀프로 찍을 때 헤어 정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잔머리가 절대로 보이면 안 돼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더군다나 저는 가발이어서 잔머리가 많단 말이에요. 긴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다 내리면 너무 무거워 보여서 한쪽은 뒤로 넘길게요. 꼬리빗에 스프레이
조금만 뿌려가지고 앞머리를 눌러줄게요. 앞에 딱 거울을 두시고 정리하면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색지는 커튼 있잖아요. 커튼에 이렇게 집게로 고정한 거거든요. 벽에는 고정시키기가 힘들잖아요. 뭐 테이프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커튼에 색지랑 같이 이렇게 찝어주시면 이게 편해요.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거든요. 표정을 좀 풀어야겠어. 조금 확대를 할까? 눈을 최대한 부릅뜨고 내가 제일 예쁘다 이런 생각으로 찍어야 진짜 잘 나오거든요. 어차피 혼자 찍으니까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뻔뻔하게 찍으면 돼요. 뻔뻔하게. 하나, 둘, 셋. 머리가 너무 답답한가? 입에 경련 올 것 같아. 이 정도면 나왔겠죠? 허리 펴고 어깨 내리고 턱 당기고.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하면서 찍어가지고 너무 이상하면 이게 고정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제 인화하면 되잖아요. 그냥 인터넷 사진 인화만 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포토몬 이거 깔았거든요, 어플. 여기서 인화를 할 거예요. 왜 여기서 하냐면 그냥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 어플이 있길래 뭐 아무 데서나 사진만 잘 뽑히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인화를 하고 꼭 업로드 전에 배송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의 지금 민증과 면허 사진이 정말 웃기거든요. 진짜 너무 창피해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아무튼 너무 웃기게 나왔는데 빨리 그거를 이 사진으로 바꾸고 싶네요. 잘 나왔다면. 잘 나와야 돼. 그래야 콘텐츠에 딱 쓰이지. 여러분도 뭐 민증 사진이나 증명사진 찍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셀프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도 인화 사진밖에 안 들고 돈도 아끼고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 그대로 찍을 수 있고. 저는 사진관에서 보정을 하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